안녕하세요, 장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냄비인가 양떼의 꼬리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안해동하면 상투를 잡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막 한참 뜨겁고 또 어떤 때는 한참 식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뭐 이런 때가 있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막 뜨겁다, 호황이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난리치고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때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늦은 겁니다. 왜? 부안해동하기 때문에 상투를 잡는 거예요. 고수들은 말이죠. 이럴 때 매도를 합니다.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막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래서 총알을 준비해요. 평상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도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상투입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여보, 우리도 이번에 한번 뭐 장만해야 되지 않겠어? 부동산이 막 이렇게 가격이 뛰고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부동산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사야 되잖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냄비입니다.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냄비라는 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갑작스럽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양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떼들이 왜 떼를 져서 쭉 걸어가잖아요. 그런 양떼의 대장이 쭉 무리들 이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양떼의 그 꼬리만 보고 걷는 거예요. 양들이 전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 대가리가 잘못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져. 그러면 양떼들이 전부 앞에 대장 따라가다가 앞에 꼬리만 보고 가기 때문에 같이 떨어져 죽어요. 그걸 양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막 호황을 해서 뜨거워졌을 때 이럴 때 내가 투자를 하면 부안해동하면서 양떼 현상의 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 말이죠.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사야 돼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호황이다. 이러면 그거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서 매도자가 가격을 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때 살 필요가 있나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항상 호황이거나 항상 불황일 수는 없어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장이 호황이면 언젠가는 다시 불황으로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수자가 우위 시장일 때,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부동산이 침체가 돼가지고 막 가격이 떨어지고 아무도 투자 안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호황기 때 매도해서 총알을 준비한 다음에 불황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면서. 그러다가 불황기가 오면 그때 찬스가 왔다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을 그때 삽니다. 아무래도 호황기일 때보다는 불황기일 때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묘지 위에 댄서라고 그러죠. 부동산 경기가 다 불황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거기서 춤을 춘다 이거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제값하기 힘들어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사야 큰 소리 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부동산 투자의 뭐 기초 원리라 그래가지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면 쌀 때가 언제예요? 싼 때인 줄 알고 샀더니 이게 비싼 거거든, 항상.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매수하려고 할 때 옆 사람이 야, 지금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사면 안 돼라고 말릴 때가 사실은 그때가 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치 투자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투가 없어요. 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좋아지는 투자를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한번 보십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장 상황이 아주 극히 불황이 되지 않는 한은 가격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거치면서 점점 리스크가 제거되거든요.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게 어렵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가치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택보다는 도심의 땅. 자, 주택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심의 땅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오래된 노후불량한 지역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비싼 거고, 만약에 땅을 우리가 주택처럼 막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땅값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주택보다는 도심의 땅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허공에 지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훨씬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도 용적률을 또 높이면 그만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가치 투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 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빌리는 건데 유동 인구가 계속 늘면 점점 꾸준히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부동산을 하나 투자를 하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자산 가치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시세 차익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언제 투자해도 좋은 그런 이제 가치 투자의 대상입니다. 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말이죠. 서울 도심 뭐 강남이나 뭐 용산에 몇 군데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해져요. 특히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또 거품이 많이 껴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소비 심리가 강해서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가격이 쌓여 있는 걸 거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거품은 또 언제 꺼질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이러한 그 가치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치 투자에는 상투가 없는 겁니다. 왜?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이 호황이면 더 많이 오르고요. 부동산이 불황이면 정체되거나 덜 오르고 떨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은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비싸죠. 비쌉니다. 그래서 싼 것만 차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비싸다고 안 사.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비싼 게 더 비싸지지 싼 게 갑자기 비싸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치 투자에서의 핵심은 가격 상승력이 강한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가격 상승력이 강한 부동산은 대규모 개발권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강남하고 용산을 예를 들면 둘 다 굉장히 좋은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저 같으면 강남보다는 용산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은 이미 개발이 안정화돼 있어요. 더 이상의 추가 개발이 많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용산은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족공원이라든지 또는 그 국제무지 같은 그런 개발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상이 강한 지역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그 서울이나 전국에 대규모 개발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